이제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수시 채용에 대한 전략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한 페이지로 미리 좀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 채용은 사실은 채용 공고가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나 직무에 필요한 스펙들은 사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같은 어학이라든지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작년에 LG화학이라는 회사에서 24년 2월 졸업생을 23년 1월에 선발을 했었어요. 그게 결국 수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뛰어난 인재들이 흔히 얘기하는 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 도망가니까 우리는 좀 미리 뽑아놓고 그 친구들을 우리가 묶어놓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일찍 뽑았는데 근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4학년 겨울방학 때 사람을 선발한 거니까 이제 어학 성적도 없고 뭐 다른 것들도 준비가 좀 덜 됐고 해서 지원자 자체가 좀 없었어요, 별로. 반대로 얘기하면 지원한 애들은 많이 됐죠. 합격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해 놓았다면 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안 돼 있어서 좀 손해를 본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요건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종합적인 것들을 평가해 보시고 나한테 좀 적합한 업종이나 직무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자꾸 취업을 할 때 취업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 회사나 들어가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자.'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면요. 나랑 안 맞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 아니면요. 어떻게 하죠? 네, 그럼 보통 바꿔 달라고 인사 담당한테 얘기를 하겠죠.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내부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는 건 절대 나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특정 인물만 바꿔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고로 삼성전자에도 설비 기술이라고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하는 직무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반도체는 원래 쉬는 날이 없고 교대직을 돌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좀 있고 사실은 좀 루틴한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성장한다는 느낌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리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사소통이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너무 내성적이거나 이러면 적응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한 직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싫어하는데 뭐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꿔줄 수 있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면 참든지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취업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건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이나 직무를 생각할 때 '나는 일단 취업을 하고 보자.'라는 느낌보단 '내가 이거 정말 10년 할 수 있을까 최소? 5 년에서 10년 길면 20-30년 할 수도 있다. 괜찮을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취업은 취준생 입장에서나 끝이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회사 10년 남짓 다녔지만 절대 길게 다닌 거 아니에요. 제 동기들은 지금 다 15년, 20년씩 다니고 그 친구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녀야 돼요. 회사 생활은 30년 하는 겁니다. 최소. 한 회사를 다니든 여러 회사를 다니든 여러분들 회사 생활 30년, 40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랑 안 맞는 거 해가지고 참으면서 억지로 끙끙 싸매면서 다니면 건강도 해치고 스트레스 받고 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그래서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걸 선택할 때 취업을 일단 하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 10년 해도 20년 해도 괜찮을까? 취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잘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제 뭔가 업종이나 직무가 결정되면 열심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쪼끔 더 뾰족하게 흔히 요즘 뭐 T자형 인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을 자소서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면접 때 답변해 보라고 하는데 제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마케팅 애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진정 원하는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겠다. 이게 최악의 답변이죠. 이게 최악입니다. 이건 그냥 개념이지 개인의 목표나 포부가 될 수 없어요. 엔지니어들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뭐 수율이나 혹은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생산성 및 수율에 기여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이게 최악이죠. 사실은. 읽는 입장에서는 제가 자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소서를 3만 개 넘게 봤는데 아마 삼성 자소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건데 요렇게 쓰면 보통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다들 얘기하는 그 직무의 잡 디스크립션 같은 거죠.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안 해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 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거시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걸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당연한 얘기죠. 채용 공고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시 채용은 결국은 아무 때나 올라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너 요번에 어떤 회사 자소서 썼니?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요번에 수시 채용 올라왔던데? 아, 진짜 마감이 언제인데? 마감 내일 모레. 이런 일들이 비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건 좀 귀찮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 관련된 사이트나 취업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뭐 취업 캘린더라든지 취업 관련된 오픈톡방이라든지 취업 관련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해요. 거기에 그날 오늘의 채용 공고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채용 캘린더에 언제 시작 언제 마감 이런 것들 다 명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예를 들자면 몇몇 기업들이 그런데요. 안 그런 회사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이 그런데요. 내가 원래 원하는 직무는 A라는 직무예요. 근데 A라는 직무를 아무리 기다려도 채용 공고가 안 올라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 책임 B라는 직무가 올라왔길래 B라는 직무 지원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직무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겠죠. 서류 접수 받고 뭐 인적성 치고 면접 준비하고 면접 보고 이럴 텐데 그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 내가 정말 원했던 A라는 직무가 갑자기 띡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B를 지원했고 B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지원이 불가해요.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일 원하는 직무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내가 제일 원하는 직무에 채용 공고가 안 올라와서 차선책으로 다른 걸 지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 정말 지원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신중하게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먼저 얘기해 봤고요. 모니터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기업들에서 좀 특이하게 뽑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공채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 이력이나 경력, 뭐 자꾸 삼성을 예시로 들어서 미안해요. 삼성밖에 다진 회사가 없어서 그래요. 삼성에서도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논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삼성그룹에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 계열사, 뭐 삼성전자, SDI, 뭐 중공업, 엔지니어링 등등 이런 회사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논문을 평가해서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하죠. 그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인정될 만큼을 쓰면 서류와 인적성이 면제됩니다. 그 프로세스의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걸로 지원을 해서 내가 만약에 뭔가 대학원에서 논문 아주 기깔나게 하나 쓴 게 있다. SCR급 이상으로 해서 쓴 게 있는데 그게 뭐 삼성전자에 상관이 있는 논문이야. 그러면 그런 걸 지원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류와 인적성이 면제된다라는 건 대단히 강력한 그리고 면접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적인 채용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직무, 그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든지 결론을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무조건 해두시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반화시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능력은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뭐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R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마케팅을 하더라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특히 엔지니어들은 사실 대부분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야 막 무슨 사람이 무슨 아날로그적인 게 많았는데 요즘엔 뭐 영업 마케팅을 하더라도 구글 애널리틱스니 뭐 빅데이터니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이공계로 넘어오면 다 자동화돼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지면 없다고 안 뽑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시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흔히 엔지니어 직군이라고 부르는 게 뭐 프로덕트, 테스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등등 해서 T, TS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직무는 현재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역 평가를 봅니다. 사실은 그냥 가볍게 보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회사에선. 이거 뭐 고과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매달 응시하시면 됩니다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2년, 3년만 지나면 이거 고과에 반영될 거니까 못하면 이제 평가를 낮게 줄 거야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거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사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높여가라가 됩니다. 우리 회사의 타겟 어떤 계층, 지역, 뭐 고객의 어떤 특징, 고객의 성향, 고객의 문화, 고객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최대한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 회사의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관련된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문학, 철학, 뭐 이런 거, 환경,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기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요즘에 블라인드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블라인드를 확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열심히 한 걸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블라인드를 하고 나서와 하기 전을 비교해 보면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통계도 많이 냈고 제 주변에도 이거 관련해서 뭐 논문을 쓰신 분도 있고 기업체 통계도 많이 저희가 보면 블라인드를 하기 전에 뽑은 애들과 블라인드를 하고 나서 뽑은 애들의 비율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80%는 똑같습니다. 20%의 차이도 크면 대단히 큰 거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서울대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놀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막 롤이나 하고 막 배그나 하고 이래서 판판이 논 애보단 이름 모르는 학교라도 대학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걔를 뽑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서 서울대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래서 서울대 간 거긴 하거든요. 돈 내고 뭐 어디 백 써서 들어간 애들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은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20%는 차이가 납니다. 대단히 큰 수치죠. 10명에 둘은 차이가 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긴 합니다. 나만 해당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인사팀에 있을 때 도대체 이 학교는 어디 붙어 있는 학교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 출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뭔가 공부 열심히 안 했겠죠.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한 친구들일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